달은 우리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물체입니다. 동시에 다른 천체들 중에서 가장 희미하고 빛의 반사가 덜한 천체 중 하나죠. 우리의 자연 위성인 달은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일 뿐입니다. 비교하자면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구름, 얼음, 그리고 눈은 대부분의 바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은 모든 표면이 몇 겹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우리의 현재 달을 대체한다면 밤하늘은 7배 더 밝아질 거예요. 달은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이 현상을 달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대기가 돋보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달을 더 커 보이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 대기가 없다면 달은 더 작아 보일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현상이 우리의 착각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달의 크기를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시각적 단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 우리는 지평선 부근에 있는 물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달이 더 커 보이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혀 다리 사이를 통해서 달을 거꾸로 바라본다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3년 전 소행성 하나가 지구 궤도로 끌려 들어와서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동차보다 크지 않지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소행성들이 100만 개가 넘는데 지구의 궤도를 도는 소행성은 딱 2번째거든요. 2020 CD3이라고 불리는 이 소행성은 우리의 임시 미니 달입니다. 하지만 지구와 함께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소행성은 무작위 궤도를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0 CD3과 같이 임시로 갇힌 물체는 매우 드뭅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 갇히려면 특정한 방향과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지구에 충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달의 일시 현상은 달에서 일어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일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달 표면의 빛, 색깔 또는 다른 변화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무작위적인 섬광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이 현상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들은 섬광이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달 동안 사라집니다. 일부는 1, 2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것도 있습니다. 때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아폴로 임무 참가자 중 한 명은 달의 한 부분이 주변 풍경보다 더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치 그 지역에 어떤 형광 물질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신비로운 달의 섬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달 분화구에는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속, 예를 들어 티타늄이나 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의 주된 문제점이요.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 이론은 달이 거대한 우주 물체와 충돌한 후 우리 행성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구의 금속이 부족한 지각은 달의 지각보다 훨씬 적은 산화철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달이 지구의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녹은 달 표면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 금속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달의 중력은 지구상의 중력의 약 17%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고향 지구에서 90kg이 나간다면 달에서는 겨우 15kg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들 수 있는 것보다 6배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달 표면 위를 걷는 것도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우주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발은 달 토양으로 15cm까지 가라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걷는 지루한 과정을 공중으로 가볍게 뛰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곧 점프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달 표면에는 깊은 분화구가 흩어져 있습니다. 분화구를 모두 피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이 어떤 신비한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달 반대편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그것의 질량은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보다 5배 더 큰 금속 더미의 질량과 같았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것이 수십억 년 전에 달 표면에 나타난 거대한 분화구 및 거의 322km 아래에 있습니다. 이 덩어리는 아마도 대충돌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당시 달에 충돌한 물체의 금속 중심부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남극 에이트켄 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달 남극에 위치한 태양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지구에 있었다면 타원형 모양의 분지는 워싱턴 DC에서 텍사스로 뻗었을 거예요. 지구의 자연 위성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녹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달에서 적철광의 존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녹입니다. 나사의 특별한 연구기구는 달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달 극의 구성이 나머지 부분과 많이 달랐습니다. 달 표면에는 철분이 풍부한 암석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와 액체 상태의 물이 없으면 녹이 슬지 않습니다. 태양풍은 신비를 더합니다. 태양풍은 달에 수소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적철광이 형성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산소 흔적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지구의 상층부 대기입니다. 지구는 또한 태양풍으로부터 달을 거의 100% 보호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요. 비록 달이 완전히 건조하다고 해도 달의 반대편에 있는 그늘진 분화구에는 물 얼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달은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달걀 모양이에요. 게다가 달의 질량 중심은 기하학적 중심에서 1.6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달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톱이 자라는 만큼 천천히요. 달의 중력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달은 지구의 바다에 조수를 만듭니다. 조수는 달을 향해 후퇴하고 속도를 높이고요. 이것은 반대로 달을 더 높은 궤도로 이동시킵니다. 선사시대에는 달이 지금보다 훨씬 우리 지구에 가까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달을 잃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달이 더 멀어질수록 중력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것은 곧 지구가 그런 힘으로 달을 밀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달 내부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거의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달 표면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년 전에 생긴 충돌 분화구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분화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동안 천문학자들은 달이 우리 지구와 함께 약 40억 년 전에 후기 대폭격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달의 대제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간격을 두고 수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유난히 많은 수의 소행성들이 지구, 수성, 화성, 금성과 충돌했습니다. 달에는 미로 같은 용암 동굴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지하 달 지형 조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길이 48km, 폭 96km 정도 되는 이 동굴은 30억 년 전 화산 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암 줄기가 굳어진 후에 겉에 두껍고 딱딱한 껍질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용암이 계속 흘러 바위를 녹이고 터널과 동굴을 형성한 거예요. 나사에 의해 발견된 달 표면의 수많은 구덩이들이 용암 동굴의 계부구일지도 모릅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궤도는 원이 아니라 타원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6만 2,000km에서 40만 2,000km까지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달 내부에는 지진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중력에 의해 야기된 작은 월진이 때때로 달 표면 몇 킬로미터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월진 후에는 달 표면에 작은 균열과 파열된 곳이 나타나고 가스는 그 틈새를 통해 빠져나갑니다.